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2월 24일 금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19에 걸려도 병원에 가기 참 힘든 시기죠. 그런데 이 미국 식품의약안전국에서 코로나 치료제 긴급 사용을 승인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승인된 치료제는 화이자가 개발한 것으로 집에서도 먹을 수 있는 알약 형태의 팍스로비드인데요. 화이자는 증상 발현 후 사흘 내에 치료제를 복용했을 시 입원과 사망 확률을 88%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백신 초기 때처럼 국가 간 쟁탈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는데요. 국내엔 내년 초 도입 예정인 치료제가 현재 7만 명분밖에 확보되지 않아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는 추가 구매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태어나자마자 양성 판정을 받은 신생아들이 병상 배정을 받지 못해서 치료를 못 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9일 경기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나 신생아 4명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되지만 기약 없이 일주일 이상 자택에서 대기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방역당국은 신생아에 대한 치료 지침이나 병상 규정이 없다고 밝혀서 임신부와 신생아에 대한 의료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어제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추이와 관련해 유행 규모 증가 추이가 둔화된 건 분명해지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를 두고 지난 18일부터 시행한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에는 시차가 짧다며 지난 6일부터 방역을 강화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 이 3차 접종 효과와 60세 이상 고령층 환자의 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일주일 뒤쯤엔 위중증 환자의 사망자 또한 감소할 것으로 보고 병상 확충 등 의료 대응 여력도 확보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2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919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58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8만 9천여 명이 늘어나서 총 4,379만여 명을 넘어섰고요. 전국 완전 접종자는 4,221만여 명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본격적인 추위는 낮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낮부터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리겠고요. 곳곳에 눈이나 비 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경기 북부, 강원 영동 지역에는 큰 눈이 예보되어 있는데요. 특히 강원 영동에는 20cm의 눈이 내려 쌓인다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눈에 의한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8도, 한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13도 선이 예상됩니다. 밤이 되면서부터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이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질 예정이니까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이상 없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12월 24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많이 추워진다고 그러는데 네. 겨울에 이렇게 추워지고 이러면 바깥 활동하기가 참 꺼려져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요. 낮부터 밤까지 쭉 즐길 수 있는 바다 여행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바다 좋죠. 네. 근데 이 서울이나 내륙 지역에서는 바다로 나가는 게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쉽지 않죠. 네. 그런데 그런 고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이요. 지하철 4호선과 연결된 바다를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요. 신석기 시대로 떠나보는 시간 여행을 비롯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조개구이, 네. 조개구이 무한 리필까지 먹을 수 있는 시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시흥 서남쪽 서만인 섬 오이도 선사 유적부터 황금닭의 전설이 내려오는 생검집에서 천연 염색, 거기에 오이도 바다를 통째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조개구이까지. 이제 좀 그만 먹으면 안 될까요, 이제? 익히는 건 드시잖아요. 겨울이라 더 좋은 시흥으로 나들이를 떠납시오. 뻔바이야! 우가 우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요, 오이도 선사
유적공원입니다. 6,000년 전에 선사인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을 것이다 라는 걸 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90년대까지 섬이었던 오이도 곳곳에는 선사인들이 먹다 버린 조개무지가 발견됐는데요. 불을 딸 때 썼던 도구와 식량을 담을 때 사용한 빗살무늬 토기 등도 함께 출토됐습니다. 선사 유적공원에 오시면 선사인들의 삶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 특히 아이들이 좋아한답니다. 해설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6,000년 전, 600년 전도 아니고 자그마치 6,000년 전에 선사인들이 이렇게 생활을 했을 것이다 라는 거를 대체 어떻게 알아요? 이 오이도 섬 전체에 폐총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섬 전체가 폐총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폐총 속에는 여러 가지 유물들이 많이 나와서 그 유물들을 통해서 생활상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떠나는 6,000년 전 신석기 시대로의 시간여행 매력적인데요. 튼튼한 걸로 하고. 사면이 이렇게 두꺼운 위에다가 나무를 얹는 식으로. 시흥에서 시간을 뛰어넘어 조선시대로 가볼까요? 에헴! 이리 오너라! 생금집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진짜 사람이 나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에 또 들어오니까 고즈넉한 풍경이 반겨지네요. 네, 이곳은 한국각 전설의 이야기가 전해져 있는 1994년 10월에 항토유적 7호로 지정된 생금집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특이하게 집에 이름이 있어요? 생금집이라고요? 네, 생금집은 날생으로 해가지고 금이 나오는 집입니다. 금이 나온 어디예요? 어디 금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여기는 가만히 앉아 계셔도 지금 금의 기운을 받고 계세요. 제가 이런 데밖에 함부로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네, 금이 나오는데? 네. 약 400년 된 생금집은 전형적인 조선시대 경기도 분홍의 주택 양식을 잘 보여주는데요. 여닫이문이 들창으로 변신!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게 하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랍니다. 나무하러 갔다가 발견한 샛노란 털의 닭이 진짜 금이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의 복권 1등에 맞먹는 행운이었겠죠? 어머 여기 또 이렇게 뒷마당이 있네요. 네, 여기는 뒷마당입니다. 아니 저분들은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또 뭘 또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셨어요? 네, 오늘은 특별하게 천연 염색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이런 천연색에 대한 지식 없어도 저도 오늘 함께 참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하실 수 있습니다. 뭐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일단 앞치마부터 할까요? 네, 그럼 옷 좀 벗고 준비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이 간직한 색채의 마술 천연 염색은 쉽고 간단할 뿐 아니라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에게도 좋다는데요. 고택에서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생금집에서는 천연 염색, 봉숭아 물들이기, 꽃등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합니다. 시골집에 놀러간 듯 마당에서 뛰어놀며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어 아이들이 아주 좋아한답니다. 오늘 뭐를 염색하는 거예요? 오늘은 식물성 염료의 대표적인 치자로 염색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머리끈도 이거 좀 특이한 거 같아요. 이것도 천연 염색이에요? 맞습니다. 이거 좀 탐나는데요? 면으로 된 손수건을 마음대로 접고 묶어주면 모양이 생기는데요. 투하! 통당. 따뜻한 치자물에 넣고 조물조물해서 말리는데 소금이나 식초를 탄 물에 담갔다가 말리면 탈색이 덜 됩니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쁘죠? 어머. 어떤 모양이 나올까 생각하고 묶은 건 아닌데 이렇게 원 모양으로 약간 오징어 게임 생각나는데요. 너무 예쁘게 잘 나왔죠. 윷놀이 6판 같기도 하고. 네, 그죠? 세상에 하나뿐인 노란 손수건 아이들이 잘 가지고 다니겠죠? 아니 이렇게 천연 염색도 하고 다 좋은데 선생님 제가 배가 너무 고파요. 이제 말할 힘도 없어요. 어떡하나. 뭐 오이도 와서 뭘 먹어야 좀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오이도 오면은 붉은 노을을 보면서 조개구이를 먹어야죠. 조개구이. 맞아요. 오이도 하면 또 조개구이잖아요. 그렇죠. 조개구이 먹으려면 이 노을 지기 전에 가야 되거든요. 그럼 바빠서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빠 빨리 가야겠다. 네가 좋아하는 조개구이 사줄게. 바다도 보고 별도 보고 내님 보고
자, 오이도 하면 뭐다? 조개 하면 오이도잖아요. 또 오이도까지 왔는데 조개구이를 안 먹고 가면 삽하죠. 과연 오이도 조개 맛은 어떨까요? 들어가 보시죠. 자, 요거 보이시죠? 무한 리필. 제가 오늘 오이도 조개를 아주 씨를 말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와, 이렇게나 커요? 통큰 오이도 조개구이 무한 리필. 기조개, 가리비, 치즈구이와 관자, 파스타, 떡볶이, 불고기 등 이게 전부 헐 에피타이저랍니다. 남녀노소 입맛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데 이마저 무한 리필. 조개구이 기다리는 게 고통스러운 분들을 위해 준비했답니다. 조개가 입을 벌리고 포글포글 국물이 끓기 시작하면 바로 먹을 시간이죠. 조개 국물 들이키는 소리에 침 넘어가네. 아,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요. 신선하다는 게 딱 한 입 먹자마자 확 느껴져요.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매일마다 연안에서 저희가 직접 물건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 당일 쓸 것만 받아와서 당일에 다 모두 소진시키고 그 다음에 아침 일찍 가서 다시 이제 받아오는 작업하고 있어요. 많이 드시는 분들은 얼마나 리필 받으세요? 여성분들끼리 두 분에서 오셔도 막 7판씩 드시는 분들, 조개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오늘 그 기록을 깰 것 같은데요? 어떡하죠? 도전! 오이도 바다를 통째로 내 안에 넣고 가겠다! 승부욕이 발동해 먹고 또 먹는데 이제 좀 그만 먹으면 안 될까요, 이제? 익히는 건 다 드셔야 되지 않을까요? 서해 아까 조개를 꽉 찼어요, 지금 사장님. 아직 이만큼 남았어요. 무한 리필이어도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노을도 보면서 조개 마음껏 즐기세요. 시흥은 지하철 4호선이랑도 가깝고 볼거리도 많으니까 앞으로 자주 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000년 전으로 과거 여행도 했고 배도 부르겠다. 이젠 어딜 가면 되죠? 이제 과거 여행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럼 미래로 한번 가보실까요? 미래요? 오늘 그럼 과거도 하고 미래로도 가고 둘 다 여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가보실까요? 이걸로 가도 돼요? 이걸로? 미래요? 시흥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천문관을 운영해 태양과 달, 별자리 등을 관측하며 아이들이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달달한 천문대라고 특별한 스토리텔링이 있는 천문관측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시흥시 농업기술센터인데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별자리를 감상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시흥시 천문관에는요, 주변이 호저벌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변에 불빛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별들이 볼 수 있어요. 아주 오래전 달력이 없을 때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고 계절과 때를 알아 농사를 지었다네요. 아니 이게 지금 망원경이에요? 네, 여기가 망원경이에요. 와, 진짜 크다. 우와, 선생님 너무 예뻐요. 지금 보시는 건 플레이아데스라는 성단이에요. 네. 별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저 진짜 하늘에 있는 별도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손 뻗으면 딸 수 있을 것 같은. 저만 이렇게 아름다운 별을 제 눈에 담긴 아깝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좀 함께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네, 시흥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시거나 저희 천문관으로 전화 예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100%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낮엔 태양을 관측하고 밤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아이들은 무한한 상상의 날개를 펼치겠죠? 오늘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금상첨화! 시흥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I love 시흥! 사랑해요, 시흥! 서울에서 지하철로 연결돼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는 시흥. 조개도 먹고 생금집에서 한옥의 따뜻함도 느끼고 6,000년 전 시간 여행까지 정말 금상첨화. 겨울이나 더 좋은 시흥으로 아이들과 함께 오시흥.
예, 오늘도 행복진료실 문을 열 텐데 오늘 12월 24일 크리스마스 네. 이브라 좀 특별한 느낌이 있어요. 네, 오늘 특별한 날인 만큼 행복진료실 더 알찬 소식들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행복진료실을 가득 채워줄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사원 한의학 박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연한 식품생명공학 박사 그리고 이보은 요리연구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우리가 진료를 할지 힌트 주시죠. 이것 때문에 산타 할아버지 못 와? 울면 원래 안 온다고 하잖아요. 울면 안 돼? 아니, 갑자기 추워져서. 갑자기 날이 추워져서. 오늘 오후부터 갑자기 추워진다. 그러니까 혹시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누돌프 썰매 부동액이 터졌나? 월동 장비가 안 돼가지고. 저기 지하 주차가 안 돼가지고 시동이 안 걸려. 그럴 수도 있어. 이게 의외로 많네요, 이유가. 네. 근데 역시 뭐니 해도 있잖아요. 노래도 있잖아. 울면 안 돼. 그죠? 울면 안 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울어갖고. 야, 이렇게 억측이 난무한 가운데. 네. 두 번째 힌트 갑니다. 이것으로 인한 질환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거 뭐 다 아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신인데 전신. 그냥 전신이 다 아프신데요. 그러니까요. 왜 어떻게 해야 전신이 저렇게 다 아픈 게 있죠? 야. 두통. 두통하면 정말 다 아프거든. 맞아. 머리 네, 아프면 두통. 몸이 다 아프니까. 뭐 저기 아니에요? 나이 들면 생기는 병? 삭신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노화인가? 아니면 또 네. 이제 날 추워지고요. 이러면 또 우울해져. 우울감 이런 것도 저렇게 만병의 원인이 다시 또 되잖아요. 억측이 난무하잖아요. 네, 이번에도 억측이 네, 난무하네요. 네. 정답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주제는요. 혈관 망치는 당뇨, 합병증을 막아야 산다입니다. 당뇨 관련된 얘기였네요. 전신질환, 당뇨. 예, 당뇨는 참 관리도 힘들고 합병증 무섭고. 맞아요. 그런데 아까 계속 억측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진짜 억측 같아요. 아니 산타 할아버지가 못 오시는 게 당뇨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거 억측 아닙니까? 당뇨 걸리셨나? 그렇죠. 항상 크리스마스 되면은 산타 할아버지 이렇게 모셔다 놓고 무릎 위에 아이들 이렇게 앉아서 소원 비는 행사들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미국에서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미국 산타 협회에 소속된 산타 할아버지들이 2,000여 명 되는데요. 그중에 이 57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고 하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 중에 대부분의 산타 할아버님들이 다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산타가 좀 그렇게 생겼어요. 그쵸. 배도 나가고 배도 좀 나오고. 돌아다니지 않고 계속 앉아 계셔. 맞아. 지금 뭐 산타 할아버지를 예로 드셨지만 정말 현대인들이 이제 당뇨 걱정해야 되는 질환이 됐습니다. 주변에도 당뇨 걸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인 당뇨병 환자가 5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지금도 10초당 3명씩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놓고 보더라도 30대 성인 8명 중에 1명이 당뇨 환자이고 지금 5명 중에 2명이 어쩌면 당뇨에 걸릴 수도 있는 당뇨 전 단계라고 하니까 특별히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니 근데 아까 힌트에서도 나왔지만은요, 이 당뇨가 합병증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합병증 때문에 고민이 더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당뇨를 좀 일찍 진단받고 합병증 관리만 잘하면 오히려 더 장수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올 정도인데요. 그만큼 당뇨에 있어서는 합병증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 보고되는 자료에 따르면 당뇨의 연간 발병률은 매년 5.5%씩 증가하고 있는데 합병증 비율은 12.5%씩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합병증이 무서운데요. 사실 당뇨의 합병증으로는 제일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이 실명의 원인으로 꼽는 당뇨 망막병증이 1위라고 꼽을 수가 있고요. 2위로 꼽을 만한 이 합병증으로는 당뇨발이 있습니다. 특히 당뇨발 때문에 궤양이 발생하면 5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최대 55%다. 이런 보고도 있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굉장히 추워지는 날 일교차가 커질수록 당뇨발로 인해서 절단을 해야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저 생각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당뇨 관련해서 오늘 확실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보죠. 혈관 망치는 당뇨, 합병증을 막아야 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막을까요? 당뇨,
짝꿍도 짝꿍도 관리하라? 짝꿍을 관리해요?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이거? 그렇죠. 이 당화된 혈액, 그러니까 당뇨에 걸린 분들은 결국 당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혈관이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혈액이 굉장히 끈적끈적해지는 경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당뇨의 합병증은 모두 다 혈관과 관련된 합병증이라고 통칭해서 부를 수가 있는데요. 당뇨와 짝꿍처럼 찾아오는 혈관들의 합병증에 대해서 저 깐깐한 장 교수가 진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당뇨이신 분들 보면 뭐 혈관, 혈압, 콜레스테롤 다 같이 좀 관리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혈관을 우리가 파이프라고 아마 쫙 생각을 해보시면 파이프 안쪽에 코팅이 잘 돼 있어서 이 용액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죠. 우리 몸에 있는 혈관도 이 안쪽 내벽이 약간 코팅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내벽을 보호해주는 인자들로 쌓여져 있는데 당뇨로 인해서 이 안쪽 내벽에 상처가 발생하고 코팅이 벗겨지게 되면 녹슬어서 막히는 것처럼 혈관들도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합병증의 짝꿍이 바로 혈관 합병증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혈관 내피층 세포들이 망가지게 되면 전신적으로 혈관이 망가지기 때문에 전신적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니 당뇨로 혈당이 좀 높다고 혈관 건강까지 해친다고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 자체로도 사실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문제지만 고혈당 그 자체가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같은 염증성 인자들이 많이 분비되게 됩니다. 이것들도 모두 다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요. 이 염증성 인자들, 단백질로 되어 있는 이런 인자들이 혈관벽에 잘 들러붙을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이 혈관 염증으로 이어지게 되고 혈관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동맥경화가 촉진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혈관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는 목표로 정한 혈당을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게 당뇨하고 혈관 합병증하고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짝꿍이라고 그러면 어감이 좋아. 이거는 그냥 공범. 당뇨하고 이 공범인 혈관 합병증.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몇 가지 오늘 관리법을 알려드릴 텐데 첫 번째로 신경 쓰셔야 될 것은 당연히 이제 혈당 관리도 있지만 첫 번째는 바로 혈압 관리입니다. 이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당뇨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전해져 있는데요. 이 당뇨병 환자인 경우에 고혈압이 오히려 또 유발되기도 합니다. 이 비당뇨인 중에서 고혈압을 앓을 확률이 약 20, 30% 정도 되지만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40, 50%로 그 비율이 두세 배 정도 더 이상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죠.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자체가 혈관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 수 있는데 혈당 스파이크와 함께 혈압 스파이크가 같이 일어나게 되면은 혈관 손상은 훨씬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특히 말초 혈관 손상이 훨씬 더 심해지는데요. 따라서 당뇨병을 오랫동안 앓으신 분들 손발 저림 현상이나 손발 시림 현상들을 많이 호소합니다. 말초 혈관일수록 이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변화하는 이 혈관의 상처가 더 깊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당뇨인들에게 찾아오는 짝꿍이라기보다 공범이죠. 공범이죠. 공범. 혈압 관리하라였고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질환이 있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상지질혈증 하면은 중성 지방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특히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의 목표치가 좀 다릅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의 목표치가 정상인들은 130을 기준으로 보지만 당뇨병 환자들은 100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점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비만 관련해서도 굉장히 조심할 것들이 많죠. 맞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할 것이 바로 비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비만 역시 혈관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내장 지방, 특히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 속에 있는 비만 세포들이 혈액 속을 떠돌아다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최근에 질병관리청에 따르면은 비만에 대한 유병률도 높아지지만 비만 환자들이 많아질수록 더 높아지는 유병률을 가진 게 바로 이상지질혈증, 당뇨, 고혈압입니다. 따라서 비만 그 자체로도 문제고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다른 질병들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당뇨하고 혈관 건강하고 같이 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당뇨와 함께 혈관 건강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장민욱 교수님의 팁이었고요. 자, 이어서 이번에는 신통방통 모 선생님의 한방진료실 한번 볼까요? 네, 우리 한방진료의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는 신통방통 한방진료실. 이제 저도 진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의학도 이론 중에 멋있는 말이 있어요. 치병 필구어본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되는 원인을 알고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당뇨도
물론 혈당이 높아져 있는데 그 높아지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오늘 당뇨 진맥법과 당뇨 완화 혈자리 마사지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보면 아까 우리 산타 얘기도 나왔잖아요. 산타랑 아마 가장 체형이 비슷하신 분 본인이 웃고 있어요 지금. 차윤환 교수님 잠깐 한번 나와주시죠. 산타 당첨. 산타인데도 왠지 유쾌하지가 않네요 이번에. 자, 차 산타 왔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뭐 한의원에 와서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이렇게 진맥을 받는 거잖아요. 교수님 요거 이게 또 단추만 잠깐. 예, 남자가 손잡은데 설레네요 이거. 자,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가 딱 진맥하자마자 당신은 당뇨입니다. 사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고 사실 예전에 당뇨를 진단해주던 곤충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조선시대. 곤충이 있어요? 곤충이 당뇨를 진단해줘요? 옛날에 그런 말은 들었어요. 어떤 얘기요? 동네에 있는 강아지가 소변 볼 때 소변을 먹으면 당뇨일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개미 아니에요? 개미 그럼? 개미? 맞아요. 개미. 개미. 예전에 우리가 방 안에 요강을 두고 살았잖아요. 맞아요. 어르신이 요강에다 소변을 보고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개미가 줄지어 있다. 이러면은 소갈병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의원에 오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진맥을 하게 되죠. 진맥을 하면서 이제 소갈병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진맥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소갈병이, 그러니까 이 당뇨병이 현재 계속 뭐라고 그럴까요? 좋아질 수 있는 당뇨인가 아니면 이미 많이 진행이 된 당뇨 말기인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당뇨는 소갈병, 뭔가 계속 소모를 시키는 거잖아요. 진맥을 할 때 본인도 볼 수가 있어요. 당뇨인데 맥이 뭔가 좀 빠르다. 그리고 맥이 뭔가 되게 큰 느낌이다. 힘이 있다. 이러면은 아직 내 몸에서 소모시킬 게 많아가지고 몸 안에서도 뭔가가 소모가 되고 있구나. 진정시켜주면 된다. 이거는 초기예요. 관리가 가능한 당뇨인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진맥을 했을 때 맥상에 힘이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고 잘 잡히지도 않아요. 희미하다. 이러면 몸 안에서 이미 다 타고 없어진 거예요. 탈 재료조차 없다라는 얘기죠. 어머나. 당뇨 후기인 거고 조금 더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차윤환 교수님은 오늘 굶으셔서 어떻게 하셨어? 굶으셔서 체고는 이렇게 크신데 맥상이 그렇게 아직은 날래지가 않으시네요. 따로 얘기하면 비만인 듯하지만 아직 건강하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직은.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뭐 이렇게 또 있잖아요. 혈자리 미리 이런 관리를 거.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가지 혈자리인데요. 배에 준비했습니다. 배에 위치한 혈자리예요. 한 자리가 중환혈입니다. 중환혈. 네. 중환혈. 여기 우리 체했을 때 가장 많이 눌러주고 침 놓고 하는 자리예요. 배꼽이 있고요. 우리 흉골 끝에 검상돌기가 있습니다. 배꼽과 이 검상돌기를 연결한 그 중간 지점이 바로 이 중환혈이에요. 그리고 배꼽 밑으로 우리 손가락 4개 정도 내려간 자리가 관원혈입니다. 이 두 자리를 항상 이렇게 손을 따뜻하게 비빈 다음에 눌러주시면 돼요. 꾹꾹. 꾹꾹. 맞습니다. 항상 따뜻하게 비벼서 관원혈과 중환혈을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평소 당뇨 관리가 가능하실 겁니다. 요러면 되는 거죠? 요러면. 네. 맞습니다. 네. 지압법 잘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에 있는 중환혈하고 관원혈 이걸 알아두면 되겠어요. 근데 이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손을 이렇게 비벼서 따뜻하게 해주는 게 관건인 것 같으니까 배를 배꼽 주변하고 요 배 밑하고를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늘 말해서 저희 아버지 당뇨가 있으시잖아요. 저는 항상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잘 배워서 좀 집에 가서 알려드려야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걸 예방하는 혈자리라고 그랬으니까 미리 좀 이렇게 예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꼽을 중심에 두고 위아래로 따뜻하게 눌러주시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TV 보시면서도 한번 이렇게 눌러보시고요. 네네. 자, 이번에는 TV로 배워보는 부부 요가 교실 시간인데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오늘 아주 독특한 등장과 인사를 해 주실 겁니다. 두 분 선생님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됐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괜찮으세요? 우와. 괜찮습니다. 오, 진짜 트리 같지 않아요? 뒤에 트리랑 똑같아요. 트리하고 비슷해요.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할수록 행복해지는 부부 요가 교실의 김수정. 전세훈입니다. 정말 따뜻해.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좀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자세를 꾸며봤습니다. 네. 좀 비슷하죠? 너무 똑같아요. 오, 맞아요.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뭔가 저희가 오늘은 봐도 옆에 있는 나무랑 비교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비슷하고 특히나 막 머리띠나 이렇게 모자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확 한번 내주셨잖아요. 오늘 수업 정말 기대됩니다, 선생님. 근데 저 자세로 저렇게 밑에서 깔려 계시면서도 말씀을 잘 하시는 거 보니까. 호흡에 그냥 흔들림이 아니에요, 없어요. 네. 역시. 호흡이 많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당뇨와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요가 동작, 축굴 자세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보통 당뇨와 고혈압은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혈당도 높고 혈압도 높기 때문에 철저하게 혈관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혈관 관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깊은 숨이 필요할 거고요. 그에 맞춘 근육의 움직임도 필요할 겁니다. 자, 그에 알맞는 요가 지금 같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자세는 앉아서 할 겁니다. 자, 보고 계신 분들도 편하게 앉아서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정면으로 앉아서 두 다리를 좌우로 넓게 벌려 볼 거예요. 자, 각도는 적어도 한 90도 이상이 좋겠고요. 또 반대로 너무 많이 벌린다고 하면 자세가 나중에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나에게 맞는 정도의 각도를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른쪽을 해볼까요? 오른쪽 무릎을 안쪽으로 접으면 바로 고개를 숙이면 뒤꿈치가 보일 겁니다. 이 뒤꿈치와 배꼽을 일직선상에 놓는 거죠. 자, 다음은 왼쪽 손을 다리의 안쪽 바닥에 살포시 넣어주는 겁니다. 호흡과 같이 해볼까요? 마시는 숨에 오른쪽 손을 높게 들었다가 내쉬는 숨에 뻗은 발 쪽, 왼쪽 발로 쭉 뻗어줍니다. 자, 당연히 호흡과 같이 해야 되고요. 이 자세의 시선은 하늘입니다. 자, 자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자세에 대한 포인트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는 무릎 관절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한 번에 무릎을 접어버리면 무릎 관절에만 회전이 일어나서 관절에 무리가 조금 오실 수도 있어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훈쌤의 비법 전수 1탄입니다. 빠밤. 자, 설명을 해볼게요. 무릎을 펴고 내가 접는 다리를 정면에 놓는 겁니다. 다음 무릎을 세우듯이 천천히 접어볼게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무릎을 바깥쪽 방향으로 쓰러뜨리듯이 내려놓는 거예요. 이 동작을 함과 동시에 대퇴골 관절, 허벅지죠. 바깥쪽으로 회전, 정강이도 바깥쪽으로 회전, 발목까지 바깥쪽으로 회전을 해서 무릎 관절 하나만 회전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의 관절이 아주 적당하게 분배를 해서 안전하게 회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자세에 취했을 때 두 번째 포인트를 얘기해 볼게요. 자, 손을 뻗은 후에 다리 쪽으로 쭉 뻗게 되면 이 자세를 따라하면 여기에 이완의 느낌이 사와야 되는데 왜 난 아무 느낌이 없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몸을 숙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위쪽에 있는 가슴, 오른쪽 가슴을 하늘 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줘야 될 겁니다. 단 회전을 너무 들어가 버리면 자극이 너무 강해질 수도 있으니까 역시 회전의 정도를 조절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설명과 포인트는 여기까지고요. 자, 요가에서는 비냐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호흡과 동작을 같은 시간대에 진행을 해서 흐름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 흐름에 맞게, 비냐사에 맞게 움직이는 동작과 자세에서 호흡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리를 좌우로 먼저 넓게 벌려주고요. 저는 뻣뻣한 기준, 여기는 유연한 기준입니다. 둘 중에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다리를 벌리고 있는 것 자체가 어렵다면 폭을 좀 더 좁히거나 무릎을 살짝 접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오른쪽 발을 정면에 놓아볼까요?
오른쪽 무릎을 하늘 쪽으로 들어서 세워줍니다. 천천히 바깥쪽으로 쓰러뜨려주면 허벅지, 정강이, 발목까지 회전이 안전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왼쪽 손을 다리의 안쪽 바닥에 놓습니다. 자, 중심 잡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발에 바깥쪽에 놓아도 괜찮습니다. 오른손으로 마시는 숨에 하늘 쪽으로 들어 올려줄게요. 내쉬는 숨에는 발 쪽으로 쭉 뻗어주는 겁니다. 자, 마시는 숨에 다시 돌아올게요. 동작이기 때문에 2번 더 해보겠습니다. 내쉴 때는 자세로 들어가고 마실 때는 하늘 쪽으로 들어 올릴게요. 자, 마지막 한 번. 내쉬는 숨, 마시는 숨. 자, 이제 자세입니다. 천천히 내쉬면서 자세에 들어갈게요. 자, 몸이 숙여지지 않게 오른쪽 가슴을 하늘 쪽으로 들어 올립니다. 자, 호흡을 2번만 해볼게요. 하나, 둘, 마시는 숨에 손을 높게 들었다가 내쉬는 숨에 자세에서 벗어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요가 자세는 여기까지입니다. 혈관의 탄력도 중요하고 혈액의 순환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깊은 숨과 움직임이 꼭 같이 움직이셔야 될 겁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합장하고 이마에 붙일게요. 자, 고개를 숙여서 나마스테. 나마스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당뇨와 고혈압에 좋은 요가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아니, 오늘은 음악까지 이렇게 나오고, 이 목소리가 워낙에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나긋나긋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동작은 따라 못했습니다만은 여기서 호흡을 들이마시세요. 네, 뭐 내쉬세요. 뭐 이런 그 호흡만 같이 해도 몸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느낌을 봤어요. 네. 자, 이번에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당뇨 밥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선생님. 오늘은요, 주제에 맞게 제가 당뇨 밥상을 꾸며봤는데요. 이 혈당 걱정 없이 굉장히 푸짐하게 드실 수 있는 당뇨 밥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당뇨인데 혈당 걱정 없이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 네. 어떤 밥상인가요? 제가 오늘은요, 이 당뇨 밥상 메뉴를요, 어떤 걸 준비했냐면 정말 당뇨 예방에 좋은 채소입니다. 바로 가지를 이용을 해서 만든 가지 해산물 덮밥을 준비했어요. 진짜 맛있겠다. 당뇨인도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당뇨 밥상입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가겠습니다. 가지 해산물 덮밥입니다. 네. 가지와 해산물이 들어간 덮밥이 되겠죠? 이야,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해산물 가지 덮밥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아마 댁에서 이 아침에 행복한 아침을 시청하시는 우리 주부님들, 어머님들 아마 당뇨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다들 출근시키고 학교 보내고 난 다음에 난 대강 먹지 뭐 그러고 정말 대강 잡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그러지 말라고 제가 오늘 이거 준비했습니다. 네. 정말 실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역시 선생님의 깊은 뜻이 있었는데 오늘 덮밥의 주재료가 이 가지예요? 네, 가지죠. 이 가지는요, 세계 10대 블랙푸드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혈당도 조금 낮춰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반찬을 해 먹었을 때 약간 단맛이 나야지 입에서 감칠맛을 느낀다는데 이 가지는 자체의 단맛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당 성분이 있는 것들을 넣지 않아도 충분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가지는요, 이 끝쪽 부분을 깨끗하게 이제 도려냅니다. 이렇게 도려내고 우리가 오늘 이거 덮밥을 할 거잖아요. 덮밥을 할 거니까 저는 요거를 4등분을 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주제는 혈당을 올리진 않지만 푸짐하게 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드시고 나서 잘 먹었다 소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조금 많이 먹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합니다. 큼직하게 좀 써셨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지 준비를 하고요. 가지는요, 보통 이렇게 덮밥 준비할 때 우리가 보통 덮밥이면은 밥 위에다가 이제 올려서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 4인분 기준으로 가지 한 이렇게 2개 정도 준비하시면 아주 정확하게 적당히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좋아하세요?
저는 원래 가지를 안 먹었었거든요. 어머, 그래요? 네, 먹은 지 몇 년 그래도 됐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 학교 맛있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채소 5년 연속 1위. 그 물컹한 네. 식감 때문에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나물에도 너무 맛있고. 맞아요. 네, 이 식감도 네. 전 좋던데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가지가요. 절대로 물컹하지 않아요. 그리고 의외로 쫀득쫀득해서 이게 가지 맞아요. 맞나? 그런 맛이 있던데. 아, 그래요? 고기인가? 네. 이렇게 오. 생각도 들 거예요. 네. 그래서 가지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는 제가 오늘 푸짐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닭가슴살을 하고 새우를 준비했어요. 근데 새우도 굉장히 큰데요. 이 새우는 중하, 대하 다 쓰셔도 되고요. 우리가 집에 냉동실 안에 보니까 칵테일 새우 있던데 자숙 새우 있던데 하시면 그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요거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살집만 해서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닭가슴살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닭가슴살도 새우하고 같이 해서 쓰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뭐랄까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드실 수 있는데 이 새우가 당질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혈당을 올리는 일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영양이 좋다 그러거든요. 맞죠, 차 그렇죠. 박사님? 지금 만드시는 게 덮밥이니까 결국 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당을 올리는 것이 밥이 이제 하는 역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는 덮밥의 이 덮는 부분에서는 당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채소류 그리고 육류류 이런 것들은 당의 함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는 게 적으니까요. 지금 나오는 재료 외에도 집에 있는 것들을 잘 다양하게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새우하고 요 제가 약간 조금 잘게 다져놓은 닭가슴살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요거를 일단 밑간을 하셔야 돼요. 어떤 밑간을 하냐면 보통 이제 해산물하고 네. 이렇게 육류 그러니까는 가금류하고 같이 잘 섞어 먹진 않는데 저는 일부러 이렇게 섞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영양도 좋을 뿐만 아니라 입에서 느껴지는 풍성함이 굉장히 좋아요. 아, 두 개를 같이 섞어서 밑간을 하는 거예요? 오. 여기에다가 이제 뭘 넣고 밑간하냐면 이게 지금 맛술이에요. 약간 네. 비린맛 있을 그쵸? 수도 있어서 맛술. 잡내도 잡고. 그다음에 다진 마늘이에요. 그리고 요거 된장이에요. 된장이 들어가요, 여기? 네. 대부분 이제 감칠맛 내고 풍미한다고 여기다가 이제 간장을 넣으시게 그죠? 되는데 간장이 아무래도 짠맛이 이 된장보다 염도가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된장을 넣게 되면 우리가 당 성분을 안 넣어도 되는데 네. 간장을 넣게 되면 우리가 꼭 설탕이나 물엿을 좀 넣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된장을 넣습니다. 자, 근데 우리 예인 씨, 네네. 덮밥하면은 소스가 어때요? 약간 이제 밥이 올라서 걸쭉한 느낌이 있지 않아요? 걸쭉하죠. 그렇죠. 네. 네. 비벼 먹을 때도. 그렇죠. 그래서 이 걸쭉한 거를 제가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오늘 당뇨밥상이 포인트다 보니까 네. 혈당을 높이지 않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그렇게 걸쭉하게 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뭐 감자 전분이라든지 맞아요. 전문가. 뭐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저는 통곡물 썼어요. 현미가루예요. 네. 이 현미가루 만들기 굉장히 쉽습니다. 집에서 현미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냥 말려놓으세요. 네. 그리고 나서 프라이팬에다가 마른 팬에 한번 볶으세요. 볶고 난 다음에 분쇄기에 곱게 가르면 이렇게 현미가루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현미가루를 만들기가 좀 복잡한데 이러시면 요새는 인터넷에 보면 현미가루 판매하고 있으니까 네. 주문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혈당도 안 올리고 그쵸? 굉장히 걸쭉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아니, 이보 선생님이 자신 있었던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렇죠. 전문가루도 안 쓰고 현미가루 쓰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요거 아버님 해드리면 좋겠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불을 좀 켜놓고요. 켜놓고 일단 마른 팬에 뭘 두르진 않은 상태에서 네, 아무것도 안 달궈줍니다. 두른 네. 상태에서 이제 먼저 하는데요. 요게 이제 굉장히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채소랑 우리 가지랑 또 여기 있는 새우랑 닭가슴살이랑 적절하게 감칠맛을 많이 올리려면 이렇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일단 후라이팬을 달군 다음에 요거 고추기름이에요. 오. 고추기름이 들어가네요. 네, 고추기름하고 요게 지금 간장이거든요. 간장 아주 조금만 넣습니다. 진간장 약간? 네, 진간장 약간. 그다음에 요거는 다진 마늘이에요. 자, 그랬으면 우리가 지금 방금 재워놨던 새우하고 닭가슴살을 먼저 볶아요. 아니 보통은 채소 뭐 양파나 이런 거 먼저 팬에 볶다가 하지 그쵸? 않아요? 근데 이렇게 새우하고 밑간된 닭가슴살을 먼저 볶잖아요. 풍미가 생기면서 여기서
즙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단맛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다가 뭐 올리고당, 물엿, 설탕 이런 거 안 넣으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향신채를 넣어서 볶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서가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네. 맞죠? 최 박사님? 예, 지금 일리가 있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나 오이 같은 것들 보면은 그렇게 향이 막 많이 나는 채소류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위에 있는 좋은 향신료 같은 것들 좀 빨아줘야지만 맛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에 이제 새우나 또는 닭가슴살 그리고 다양한 향신채들이 향을 만들어준 상황에서 가지가 텀벙 들어가야지만 그 만들어진 향들을 가지가 빨아 먹으면서 맛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 오늘 이보은 선생님의 팁이 맞습니다. 네. 저는 그냥 이것만 먹고 싶을 정도로 지금 이 향이 굉장히 맛있죠. 와, 진짜 맛있는 향이 나요. 자, 이렇게 볶고 있을 때 우리는 뭘 준비하냐면요. 제가 감칠맛을 내는 재료 중에 가장 좋은 게 바로 버섯이에요. 그렇죠. 특히나 이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 버섯 반찬을 많이 해 잡히면 정말 좋은데 표고버섯을 제가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게 말린 표고버섯이에요. 네. 근데 말린 표고버섯을 제가 늘 쓰듯이 그냥 불려서 그냥 버려버리지 마시고 그 물을 쓰시잖아요. 감칠맛이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굳이 당분을 안 쓰셔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표고버섯을 한 2개 정도 물에다 담가서 충분하게 불려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슬라이스 하고요. 네. 그다음에는 요거 양파 좀 썰어주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양파 당을 만들어서 당뇨 밥상에 이용도 하는데 저는 그냥 오늘 양파를 통째로 이렇게 좀 썰었어요. 그리고 대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볶아졌죠? 네. 그랬으면 이제 양파. 향신채를 넣어요.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향신채를 넣고 표고버섯까지 넣고 볶아주세요. 이야. 오늘 메뉴 대박일 것 같아요. 제가 좀 볶을까요? 네네. 이렇게? 자, 이렇게 볶으면서 요게 좀 익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익혀질 때 요게 좀 맛있게 익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뭘 넣느냐? 바로 얘를 넣습니다. 아, 표고버섯 우린 물. 네. 그쵸. 안 버리시고. 그렇죠. 표고버섯 우린 물을 넣고 거기에다가 이제 비로소 가지가 가지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가지의 맛이 잘 배일 뿐만 아니라 가지에서 올라오는 달큰한 맛 때문에 우리가 굳이 당뇨 밥상에 설탕 없이도 당분 없이도 충분하게 감칠맛 있게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볶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옆에 제가 좀 볶아놨어요. 이렇게 돼요. 맛있겠죠. 제대로 된 덮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요것만 해도 굉장히 맛있는데 네. 요거를 덮밥으로 우리가 비벼 먹을 수 있다니까 아무래도 포만감이 있잖아요. 네. 가지가 숨이 팍 죽었네. 그렇죠. 많이 죽었죠. 네.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넣냐면 바로 요것만 넣으면 돼요. 빨간 고추. 왜냐하면 왜냐하면 살죠. 색감을 좀 넣어줘야 먹는데 포만감이 더 맞아.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색감을 일부러 넣어주는데요. 이렇게 넣어주면 정말 맛있죠. 근데 저는 차 박사님, 네네. 제가 당뇨 밥상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제가 어느 밥 위에다가 얘를 올릴까요? 아니 뭐 쌀밥은 안 될 거. 그렇죠. 현미밥이나. 올릴 밥들은 뭐. 많은데요. 네. 제가 오늘 이보은 선생님의 느낌에는 현미밥? 그렇죠. 현미밥 아닐까? 약간 현미가루도 넣고. 저는요 오늘 보리밥하고요. 보리밥. 수수하고 섞어서 수수 보리밥을 만들었습니다. 네. 왜 수수 보리밥을 만들었냐면 네. 우리가 밥의 감칠맛을 또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수수 보리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수 보리밥을 여기 이렇게 준비를 해놨거든요. 야. 빨갛죠? 맛있겠죠? 네. 요거를 요렇게 국물 있는 채로 그대로 이렇게 올리세요. 진짜 맛있겠다. 그리고 새우도. 네. 예인 씨 새우 좋아하죠? 저 새우 너무 좋아하죠. 이렇게 올려서 요거 이렇게 비벼 잡수시면 돼요. 한번 잡숴 보실래요? 지금 시각이 8시 19분인데요. 네. 우리가 이 코너를 21분 30초에 끝내야 돼요. 그래서 저기서 제작진이 뭐라고 들었냐면 예인만 시식. 야, 이게 정말 서러워진다, 사람이. 아니 갑자기 말하기가 싫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런 걸 보여주기만 하고. 예인 씨 어때요? 맛이? 와, 진짜 맛있어요. 맛있죠? 진짜 가지에 그 알지 싫어하는 그 물컹함도 없고요. 그렇죠. 네. 너무 맛있고
어떻게 보면 간을 저희가 안 했잖아요. 막 그 된장 안 했잖아요. 그렇죠? 된장 밑간 했죠. 그다음에 와. 간장 아주 조금만 넣었거든요. 근데 너무 간이 딱 좋아요. 단맛이 채소에서 나오는 단맛도 쓱 나면서 맞아요. 입에서 어우러지는 어떡하지 저거 먹어서 진짜 맛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예인 씨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예인 팔자 상팔자. 지난주는 저거 제가 했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레시피 가겠습니다. 푸짐하게 먹으면서도 혈당 관리를 할 수 있는 당뇨인 맞춤 밥상, 가지 해산물 덮밥으로 당뇨 관리 맛있게 해볼까요? 가지는 꼭지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은 다음 반을 갈라 2cm 길이로 썰어줍니다. 껍질 벗긴 새우와 다진 닭가슴살에 된장, 맛술, 다진 마늘을 넣어 밑간을 하고 나서 현미가루를 버무려 줄 건데요. 통곡물로 걸쭉한 맛을 내면서 혈당도 낮출 수 있답니다. 말린 표고버섯은 물에 30분 정도 담가 버섯 우린 물을 만들어 밑국물로 사용하고요. 남은 버섯은 굵게 채 썰어 재료로 활용합니다. 이제 채소 손질도 해볼까요? 양파는 사방 2cm 크기로 썰고 대파와 붉은 고추는 잘게 썰어둡니다. 냄비에 고추기름, 진간장, 다진 마늘을 넣고 새우와 닭고기를 먼저 익혀 풍미를 높여주세요. 그 다음으로 양파와 표고버섯, 대파를 넣어 더 볶아주다가 향이 퍼지면 가지와 버섯 우린 물을 넣고 끓여줍니다. 걸쭉한 상태로 덮밥 소스가 완성되면 그릇에 수수보리밥을 담고 그 위로 소스를 듬뿍 얹어 가지 해산물 덮밥을 완성합니다. 푸짐한 당뇨 밥상으로 건강하면서도 맛있게 당뇨 관리해보시면 어떨까요? 가지 해산물 덮밥 향이 스튜디오에 확 퍼져가지고요. 네. 야, 이걸 어쩝니까? 너무 맛있네요.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냄새만 맞춰주고 입에 넣어준 게 없어요. 아니, 오늘 같은 날 저녁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만들어가지고 아주 같이. 좋죠. 그죠? 저는 진짜 아버지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좋겠네. 네. 제 팔자, 상팔자. 자, 이번에 최윤환 박사님. 네. 자, 저도 이제 비법을 좀 준비했거든요. 네. 자, 이것으로 당뇨에서 위험에서 벗어난 분이 있거든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우리나라 30세 이상 인구의 7명 중 1명이 앓으며 국민병이라 불리는 질환이죠. 당뇨. 소리 없이 찾아오는 당뇨병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합병증이 더 무서운 병입니다. 한번 발병하면 돌이키기가 힘들고 심지어 심근경색 뇌출혈,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 암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평소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정녕 없는 걸까요? 어디서 이렇게 흥겨운 음악 소리가 나나 했더니 하모니카를 불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악기 연주에 푹 빠졌는데요. 제가 취미 생활로 하고 있는데요.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당뇨가 있거든요. 하모니카를 보니까 손가락도 많이 움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뇨 합병증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취미 생활이 건강에 도움이 됐다는 주인공. 지금이야 건강한 모습이지만 예전엔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데요. 제가요, 위암이어서 위절제 수술을 했어요. 한 5년 정도 있다가 또 당뇨가 왔거든요. 건강할 일만 남았나 했더니 평생 관리가 필요한 당뇨가 찾아왔습니다. 당뇨가 한 300 정도 됐거든요. 300이면 많이 높은 거예요. 그럼 잘못하면 위험하다 하더라고요. 길을 가는데 이렇게 가다가 몸이 막 떨리면서 주저앉게 됐어요. 눈이 잘 안 보이고요. 특히 오른쪽 눈이 이렇게 했다가 또 조금 있으면 괜찮았다가 또 부해졌다가 낚아보면 괜찮고 아무 뭐도 없는데도 그렇게.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뇨 합병증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는 손발 저림도 왔었다는 주인공. 얼마나 놀랐을까요? 좋아하는 악기를 연주하며 손을 끊임없이 움직인 끝에 천만다행으로 예방할 수 있었다는데요. 그리고 눈앞이 뿌옇게 보일 땐 이렇게 관리했답니다. 바로 눈 마사지. 양손을 비벼서 따끈하게 만들어준 뒤 양쪽 눈에 양손 바닥을 대고 20-30초간 지그시 눌러줬다는데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작은 원을 그리며 마사지를 했다는 주인공. 눈 피로를 해소하는 데 좋다고 해서 하게 됐다는데 당뇨 합병증의 하나인 당뇨 망막병증 예방에 효과적이었다고 하네요. 원래 체형이 어떠셨어요? 원래는 보통 체격이었었어요. 원래는 보통인데 수술 받고 나서 조금 말랐죠. 살이 좀 빠졌는데 마른 체질도 당뇨가 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살도 잘 찌지 않는 체질이라 당뇨가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는 주인공. 비만한 사람만 당뇨에 걸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건 오산입니다. 마른 체형이라도 당뇨로부터 예외일 수는 없는데요. 우리나라 당뇨 환자 중 비만이 아닌데도 당뇨인 일명 마른 당뇨가 많습니다. 당뇨 합병증은 단순히 당뇨 때문만은 아니고요.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혈증, 고혈압도 함께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요. 당뇨뿐 아니라 혈압 상태와 콜레스테롤 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면서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꾸준한 관리만큼 중요한 게 없죠. 주인공 역시 당뇨가 온 걸 알게 된 그날 이후로 혈당 관리를 꾸준히 해왔다는데요. 자, 어디 얼마나 잘해왔는지 한번 볼까요? 당뇨 자가 체크한 거거든요. 10월 1일 날 아침 8시에 식사를 하고요. 2시간 후에는 수치가 162 나왔어요. 그리고 2일 날은 8시 10분에 아침 식사하고 10시 10분에 체크를 한 것이 134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정상으로 다 돌아왔어요.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노력해왔을까요? 주인공의 건강 비결 본격적으로 알아봐야겠습니다. 지금부터 관찰 스타트! 먼저 식단입니다. 야, 근데 무슨 세모이 먹는 것도 아니고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아, 음식을 왜 담담하는 거요? 에? 이게 참 내가 이해가 안 되노만. 식사를 되게 조금만 하시네요. 네, 제가 당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먹고 자주 먹고 하루에 6번을 먹어요. 한때 고지혈증도 있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적게 여러 번 먹는다는데요. 주인공의 건강 밥상엔 숨은 비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당뇨를 자가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음식을 당이 괜찮으면 오늘은 뭐 먹었다 뭐 먹었다 이렇게 주로 야채가 혈당을 많이 낮추더라고요.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꼭 챙겨 먹는 것이 하나 있다는데요. 바로 이 알약인데 어디에 좋은 거기에 매일 잊지 않고 챙겨 먹는다는 걸까요? 제가 당뇨 때문에 먹는데요. 바나바예요. 정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나바 잎 추출물을 당뇨 환자들에게 15일간 섭취하게 했더니 혈당 수치가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당뇨 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바나바까지 챙겨 먹는 주인공. 그럼요. 내 몸은 내가 챙겨야죠. 이번엔 또 어떤 건강 비결을 알려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어디 가시나요? 예, 운동하러 갑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요소죠. 운동. 눈이 이렇게 쌓인 날에도 운동하겠다는 주인공의 결심을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만큼이나 몸이 참 가벼워 보이네요. 네. 30분씩 하루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2번씩 하거든요. 당뇨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좋고 또 밥맛도 있고 아주 다 좋아요. 건강한 몸이 건강한 마음을 만드는 것 같죠? 매일 꾸준히 운동하며 당뇨 관리를 하고 있는 주인공. 이제 좀 쉬려나 봅니다. 좋아하는 음악 감상을 하려나 본데 그런데 이 기껏 음악을 틀어놓고 휴대전화를 왜 바닥에 두는 거요? 응? 아니 갑자기 이렇게 춤을 춘다고요? 즐거워 보이기는 하는데 대체 이게 뭔 상황인가요? 뭐라 말 좀 해보세요. 에? 라인 댄스 일부분인데요. 제가 당뇨 때문에 이렇게 운동을 음악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음악에 몸을 맡긴 제 다리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춤을 추는데요.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면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당뇨를 완화하고 당뇨 합병증을 예방한 주인공.
당뇨는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식이운동요법으로 환자가 50%, 나머지는 의사가 치료한다고 보셔도 맞고요. 3개월에 한 번 당뇨 혈색소를 체크하고 콜레스테롤을 체크하면서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력하고 운동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거운 생활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것은 없죠. 노력이죠. 평생 관리가 필요한 당뇨,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당뇨 합병증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질환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긍정의 힘으로 꾸준한 관리로 이겨내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네, 관리를 잘 하셔서 건강을 다시 되찾으셔서 다행이에요. 네. 자, 비법 보겠습니다. 바나나 아니에요? 잘못 쓴 거 아니에요? 바나나. 그렇죠. 바나바. 아니 입에 차가 안 붙어요. 그렇죠. 바나나. 그냥 바나나로 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바나나 아니죠. 바나바. 앞으로도 바나바, 뒤로도 바나바. 자, 일반적으로 참 낯선 용어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바나바는 바나바라고 하는 식물에서 추출해낸 물질인데요. 네. 식후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 효과가 있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바나바는요, 인도나 태국, 필리핀 지역에서 서식하는 허브 계열의 식물인데요. 특히 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당뇨와 비만 치료에 사용해 왔을 만큼 효능을 오래전부터 인정받은 의약용 식물입니다. 태국은 허브를 많이 쓰죠. 음식에도 그렇고 마사지 할 때도 허브 이렇게 향이 촥 나잖아요. 네, 태국은 2017년도에요. 아시아에서 가장 최초로 이 설탕세를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매년 8,000명 정도 이 당뇨병으로 사망을 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이 과도하게 당 섭취하는 거를 제한을 했는데 태국의 이 람빵 지역에 우리나라 동의보감과 같은 이 고대 의서가 있는데 여기에 바나바를 이용해서 당뇨를 치료했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이 태국에서 이 바나바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바나바가 어떻게 그 식후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지 저희가 바나바의 주요 효능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천연 인슐린. 아, 이게 천연 인슐린이에요? 예. 먼저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제 우리 몸속에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나바는 이 천연 인슐린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의 핵심적인 성분은 바나바에 있는 코르솔산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인데요. 보시면 비슷하게 생겼죠? 네.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자,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천연 인슐린으로 작용을 해서요. 얘들을 이제 식물성 인슐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몸속에 있는 혈액 속에 있는 당분을요, 빠르게 세포로 흡수시켜서 혈액 속에 있는 당을 빨리 소모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 당뇨병 환자들은 이제 당이 있다 보면 피가 굉장히 끈적끈적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식후 당을 빨리 소비시켜주면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바나바 추출물을 가지고 식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기저 혈당이 140에서 250 정도 되는 성인, 약 55세에서 70세 정도 사이의 성인 10명을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바나바 추출물, 그 중에서도 이제 코르솔산으로 이 정제해서 만든, 표준화해서 정제한 방법으로 하루에 48mg씩 먹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드시게 했더니 보름 후에 혈당 수치가 최대 30% 정도까지 평균적으로 떨어졌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혈당을 낮춰주는 건 좋은데, 근데 당뇨 같은 경우는 저혈당화도 문제라 그러거든요. 이거는 괜찮아요? 네, 고혈당 잡으려다가 저혈당으로 쇼크 왔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네. 우리 필요한 당은 있어요.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니까 일정 농도의 당이 필요한데 오히려 너무 제한을 하다가 저혈당이 오게 되는데 저혈당이 오면 일단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고요. 좀 막 이제 경련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심하면 쇼크까지 올 수 있는데요. 바나바에 들어있는 이 코르솔산이 저혈당을 예방을 할 수 있다. 더 이상 표준치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끔 해준다고 하니까 저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바나바의 주요 효능 첫 번째는 천연 인슐린이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예, 혈당 상승 억제와 관련돼서 이제 두 번째 바나바의 주요 효능 중에 하나는 바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핵심적인 성분이 바로 뭐냐면요, 파이토스테롤 성분 때문에 그런데요. 이 성분은 인슐린이 재기능을 하도록 도와주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서 이 당뇨를 유발한 쥐한테 바나바 추출물을 이제 섭취를 시켰더니 혈당은 19에서 32% 정도가 감소했고요. 콜레스테롤은 24에서 46%, 그리고 중성지방은 무려 22에서 67%가 감소했던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인슐린 분비는 췌장세포에 있는 베타세포에서 분비가 되는데 이 베타세포가 회복되는 것, 즉 증가되는 모습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콜레스테롤 또 중성지방 수치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면 그러면 대사증후군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대사증후군은 복부 비만, 공복 혈당 장애, 고혈압, 높은 중성지방, 낮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인데요. 이 5가지 중에 3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으면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사증후군의 원인을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추측하기로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이 뭐냐 하면 결국 인슐린이 당을 잡아서 우리 근육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혈중에 많은 인슐린이 있는데 인슐린이 작용을 하지 못하니까 췌장에서 계속 또 인슐린을 분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중에 그냥 당이랑 인슐린 농도가 그냥 막 엉망으로 있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제 당뇨병에 걸리게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합병증까지 찾아오게 되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바나바의 또 다른 효능도 궁금합니다. 네, 바나바의 또 다른 효능 중에 하나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건데요. 자, 우리가 그 코르솔산이라고 하는 게 혈액 내에 남아있는 혈당들을 빨리 소진하는 특성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혈액 속에 필요 이상의 혈당들이 남아있게 되면은 우리 몸은 그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얘를 지방으로 전환시키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혈액 속에 있는 중성 지방으로 바뀌게 되고 이런 것들이 몸에 쌓이게 되면 체지방이 돼서 결국 우리가 뚱뚱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혈당이 빨리 주는 만큼 체지방이 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자, 고지방 식이를 하면서요. 9주간 코르솔산을 0.023% 섭취한 쥐에게 주었더니 체중 10% 감소했고요. 내장 지방 및 피하 지방은 15%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뇨를 앓으시는 분들에게 아까 짝꿍처럼 찾아오는 질병 중에 첫 번째로 제가 이 혈압을 꼽았었는데요. 이 고혈압과 관련된 실험도 있었습니다. 이 고혈압을 유발한 쥐에게 0.072%의 코르솔산을 섭취하게 했더니 혈압이 또 감소를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무혈청 지방산도 감소를 했었고 이 고혈압을 앓으신 분들이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혈관 내의 산화 스트레스거든요. 이 산화 스트레스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도 역시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 바나바를 좀 더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오늘 그 내용 중에서 나와 있었는데 당뇨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고지혈, 그 다음에 고혈압 이런 것들이 이제 쓰리고라고 얘기하는 걸로 같이 오게 되는데요. 선택을 하실 때 이런 당과 관련돼서 혈행 개선과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병행 관리가 될 수 있는 제품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혈당 감소에 도움을 주는 코르솔산과 함께 은행잎 추출물도 함께 있으면은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코엔자임 Q 성분 같은 경우에서는 혈압 감소에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것들을 권하고 싶습니다. 섭취할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건강기능식품으로 코르솔산이 함유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수고요. 1일 권장량은 0.45에서 1.3mg이니까 이 함량도 확인하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뇨 관리 신경 쓰는 분들 많으실 텐데 간단하게 요것만큼은 꼭 지키세요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저는 꼭 3개월에 한 번씩 당화혈색소를 체크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눈으로 보이는 복부 비만 관리 이게 신경 쓰라고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오늘과 같은 제가 알려드린 그 가지, 새우, 닭가슴살 요런 그 당뇨 밥상에 아주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꾸준하게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무조건 안 먹는 게 당뇨의 식이요법이 아니고요. 나한테 맞는 걸 잘 골라 드셔야 되는데 입에서 달지 않는 음식들은 드셔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나한테 맞는 음식들은 충분히 드시면서 영양 관리하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당뇨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추워져서 네. 내일하고 모레는 뭐 영하 14도, 16도, 뭐 영동 상가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될 것 같죠? 네. 눈 소식도 있고 이렇던데. 맞습니다. 뭐 크리스마스는 그래도 아무리 추워도 설레는 게 있잖아요. 네.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마일이즈 굿!
채널 A 10.